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상한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 마음대로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다크 판타지라고 평가하고 싶은 작품 프리스트입니다. 인디언과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좀비, 몬스터, 오컬트, 엑소시즘, 성전 등 온갖 매력적인 소재들이 등장하며 카톨릭 교회를 모티브로 짜여진 그럴싸한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으로 특유의 어둡고도 어두워 희망한 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기까지 한 분위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작품이 바로 프리스트입니다. 서양권에서 딱 먹힐만한 컨텐츠 아닌가? 넷플릭스, 그대들의 다음 작품이 여기 있네. 디즈니, 아마존, 넷플릭스를 따라잡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라고. 실제로 2011년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건 원작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같은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암튼 지금의 기술과 인프라로 각 잡고 다시 만들어진다면 진짜 잼날 것 같은데, 물론 원작에 충실한 내용으로다가. 암튼 프리스트는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과 연출,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느낄 수 있는 거친 선의 무채색 그림까지 작품이 가진 완성도만큼은 당시 국내 만화 시장에는 몇 안 되는 수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스트는 어떤 작품이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태초의 신에게 자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대천사 테모자레는 창조의 날 이전에 있었던 암흑과의 전쟁에서도, 신을 배신한 타락천사들의 반란에서도 선봉에 서서 적들을 도륙하며 신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자해의 대천사였던 테모자레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사실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신에 대한 믿음, 자해의 사명을 가진 자신에게 이런 모순된 임무를 맡긴 신의 의지에 대한 믿음과 경배, 오직 그것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신의 사랑과 축복, 자비와 구원이 향한 곳은 신을 위해 기꺼이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한 자신들이 아닌 끊임없이 신을 의심하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하찮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에 신을 향한 인간들의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테모자레는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천사와 함께 하계로 내려가 인간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명색이 천사가, 그것도 대천사라는 양반이 이래서 되겠어? 하지만 신을 시험하려 한 오만함은 오히려 신의 분노를 일으켰고, 분노한 신은 이들을 천계에서 쫓아내 인간들이 만든 석상에 봉인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이교도 처단을 위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드르노아프 교구의 2단 재판관이자 원정군 최강이라 불리는 12성 기사단의 단장 바스커드 귀용 공장은 원정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지만 그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은 알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에 의해 산채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신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 싸우고 또 싸웠지만 그 믿음에 대한 대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바스커드 귀용 공작은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제 와서 신에 대한 믿음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의 외면 역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딜레마는 바스커 공작을 광기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 전쟁은 오롯이 자신의 고통을, 아픔을 표출하기 위한 광기의 배설처일 뿐 더 이상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스커 공작은 성전이라는 명분으로 광기의 학살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군 원정은 명분과 실효성을 잃어갔으며 오랜 원정으로 지친 기사단들은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하지만,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목적을 잃은 사륙에 집착한 바스커 공작과 그의 12기사단만큼은 이단의 땅에 남아 신의 이름을 빌린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스커 공작의 기사단은 이교의 금단 지역에서 테모자레와 12명의 천사들이 봉인된 석상을 발견하게 되고, 신에 대한 믿음을 배신당한 바스커 공작은 같은 아픔을 가진 테모자레의 속삭임에 신을 저주하며 자신의 육체를 테모자레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바스코 공작의 육체를 빌어 현신한 테모자레는 신의 사육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나긴 원정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돌아온 바스코 공작은 수백 명에 달하는 자신의 부하와 양민들을 도륙하고 이교도의 제사의식을 행해 교황청에 체포당하게 되지만, 십자군 원정의 영웅인 동시에 이단 재판관이기도 했던 바스코 공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져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려해 비밀로 했으며, 그의 재판은 코르 바톨레 수도의 이단 심판관, 단죄의 성자로 불리는 베시엘 가바르 사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과거의 테모자레와 바스코 공작처럼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베시엘을 만난 바스코 공작, 아니 테모자레는 믿음이 강한 만큼 그 믿음에 대한 배신감은 신을 향한 강한 분노와 증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베시엘을 타락시켜 자신의 첫 번째 사제로 만들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테모자레는 베시엘의 신의 계시를 믿으며 아들처럼 아끼는 마테오라는 아이를 유혹해 베시엘이 직접 그 아이를 죽이도록 만들어, 바스코 공작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의심하지 않던 베시엘이 신에 대한 믿음을 잃도록 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시엘의 분노와 증오는 이 모든 것을 방관한 신을 향하는 것이 아닌 마테오를 직접적으로 타락시킨 테모자레에게 향했으며, 베시엘은 테모자레에게 복수하기 위해 기꺼이 그의 사제가 되어 어둠의 권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인 테모자레를 상대할 힘을 손에 넣은 베시엘은 이단의 유물이라 치부하고 있던 고대 왕국의 봉인 방법인 도메스 포라다를 만들어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자신의 영혼을 테모자레와 함께 도메스 포라다 안에 봉인하고 스스로 봉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길을 선택,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영겁에 가까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테모자레가 봉인된 이후 약 8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교황청 산하의 비밀단체이며 미카엘의 검이라고 불리는 이단 색출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기관 성 베르티네스 교단에서 테모자레가 봉인된 도메스 포라다를 발견하게 되고, 도메스 포라다가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한 교단은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 돌입하는데, 베르티네스 교단의 교구장이자 도메스 포라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던 고대어 해석의 권위자인 알버트 애슐리 사제가 도메스 포라다의 연구를 진행하던 중 미쳐 날뛰며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메스 포라다의 연구는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티네스 교단의 새로운 교구장이 된 라울 피에스트로 신부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신학생 시절 고대 종교 해석 이론으로 교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카톨릭 교회의 젊은 사제 이반 아이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작 가문에 입양된 이반은 어느 순간부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동생인 제나 아이작을 사랑하게 되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만, 제나 역시 이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이반은 사제라는 신분과 학자로서의 탐구심 뒤에 이런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로 도메스 포라다에 대한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얼마 뒤 라울 피에스트로 교구장의 도움으로 이 석조 유물의 정체가 바로 무엇인가를 봉인한 석관이라는 사실과 단죄의 성자로 불리는 이단 심판관 베시엘 가바르 사제가 이 도메스 포라다를 만들어 무엇인가를 봉인했다는 것까지 알아내게 되는데, 라울 피에스트로 교구장은 사실 도메스 포라다의 정체와 그 안에 무엇이 봉인되어 있는지까지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의 이름을 이용해온 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라울 교구장은 도메스 포라다에 봉인된 존재가 분노한 신께서 보내신 신의 사자 단죄의 계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반을 이용해 도메스 포라다의 봉인을 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메스 포라다에 봉인된 존재가 테모자레와 베시엘 가바르 사제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반은 이들이 풀려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지만, 라우 신부는 이반의 눈앞에서 이반이 사랑하는 여자이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동생, 허락되지 않기에 더욱 애틋한 제나 아이작을 죽이게 됩니다. 바스커드 기운 공작과 베시엘 가바르 사제와 마찬가지로 눈앞에서 제나의 죽음을 봐야 했던 이반은 자신의 인생과 신의 의지, 모든 일에 의문을 품게 되고, 믿음을 상실한 이반은 그 답을 얻기 위해 도메스 포라다의 봉인을 풀어 테모자레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반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시라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은 신의 목소리를 흉내낸 악마의 속삭임이었으며, 이 모든 일은 테모자레가 꾸민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신은 그저 방관자일 뿐 자신의 믿음과 기도에 절대 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되지만 이반 역시 테모자레에 의해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테무자레와 베시엘의 저주받은 안식을 깨워 신에게 버림받은 자들의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이반에게 죽음이라는 안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테무자레와 함께 봉인에서 풀려난 베시엘의 어둠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이반은 테무자레를 또다시 영혼의 안식으로 봉인하기 위한 베시엘의 영혼이 깃들 그릇이 되어야 했지만 이반은 스스로 베시엘의 그릇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로 복수하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고통과 사랑하는 제나의 죽음까지 모두가 테무자레가 꾸민 운명이라는 사실과 이 모든 것을 방관한 신에 대한 배신감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로 변해 자신이 직접 그들의 장례 미사를 치러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베시엘의 어둠의 권능으로 불사의 존재가 된 이반 아이작이 호시탐탐 자신의 육체를 노리는 베시엘에게 언제 영혼을 잠식당해 자신을 잃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어버린 테무자레와 테무자레의 어둠의 교류로 세상을 타락시키려 하는 그의 사제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프리스트의 시작이며, 신으로부터 외면받은 이들의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이반의 처절한 여정의 기록이 바로 프리스트의 진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트는 1998년 소년 챔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국내 만화 중 다른 만화와는 차별화된 그림체와 색다른 구성과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으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좀처럼 책을 놓을 수 없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16권에서 연재가 중단된 아주 먹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작품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프로 만화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작품을 명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과 믿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주인공 이반 아이작의 분노와 복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질질 끌지 않고 전개되는 리드미컬한 연출, 거기에 주인공이 기록해둔 과거의 행적을 따라간다는 신선한 전개 등 90년대 대한민국 만화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다는 사실만큼은 아마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그를 추종하는 다른 천사들의 이야기는 분명 식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재미가 보장된 클리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 만들어낸 괴물과 좀비들, 그리고 이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둠의 힘으로 불사의 존재가 된 주인공까지 환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재들이 몽땅 들어있는데, 매력적인 그림에 화려한 연출까지 솔직히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이 이 프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컬트적인 요소와 다크 판타지 장르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연재됐었던 양경일 윤인원의 아일랜드와 비교되기도 했었는데, 아일랜드 역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지만 다크함만 놓고 본다면 프리스트에 비해 아일랜드는 아주 희망찬 이야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프리스트에서 보여주는 다크함은 어둡다 못해 일말의 희망도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분위기와 비장함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 초반의 전개와 홀로 사투를 벌이는 주인공의 처절한 여정,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베르세르크가 생각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르세르크의 임팩트가 워낙에 대단하다 보니 이런 장르의 작품들은 베르세르크와의 비교를 피해갈 수 없는 숙명 같은 건가 봅니다. 농구 만화는 모두 슬램덩크가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소년지에서 연재하기에는 너무 고어하다는 평가가 있는 작품이었지만 넷플릭스에서 실사 드라마로 만들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소재는 없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후발주자들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 물론 신에게 반기를 든 타락천사의 이야기나 타락천사들이 인간들을 질투해 시험에 들게 한다는 설정은 이전에도 있었던 흔한 것들이지만, 이 만화가 가진 특별한 점은 이런 타락천사에게 대항하는 얘가 선이 아니라는 점으로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대립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 신에게 버림받은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점이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연중이 없이 끝까지 마무리됐었다면 이 만화가 과연 어떤 기록을 세웠을지가 궁금해질 정도의 작품인데, 연재가 중단된 지금은 사실 모든 게 의미 없어진 상황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프리스트의 원작자인 형민우 작가의 2011년 시내 20일 인터뷰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스트의 연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2022년이고 2017년 연재를 시작한 삼별초를 마무리하면 무조건 프리스트를 다시 연재한다고 밝혔지만, 그 삼별초도 휴재 중이라니. 저기 작가님, 아직도 이 작품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연재를 재개해주세요. 올해로 벌써 16년.
그 긴 시간 동안 연재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지만 그럼에도 놓을 수는 없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다크 판타지로 기록되었으면 했었던 작품 프리스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말고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상한 아지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스트는 네이버 시리즈 또는 인터넷 만화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